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아이온 Q 요즘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계속 뭐 이렇게 대중 매체에서 과학의 달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양자 컴퓨터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식량 문제, 빈곤 문제, 혹은 수질 관련 개선 문제, 아니면 뭐 전기 문제, 이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로 지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 작년 7월 달에 이제 이 패스톤에서라는 이런 기관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구,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2030년까지 목표를 17개로 잡고 해결해야 하는 17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17가지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기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토양에다가 이제 뭐 씨를 뿌리기 전에 토양을 비옥하게 해야 되죠. 그럼 비료가 필요한데, 이 비료를 만들 때 이런 질소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소 화합물을 만들 때 약간 굉장히 많은 석탄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보면 좋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월드 포퓰레이션 포캐스트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30년 안에 20억 명이 될 거다. 지구 인류가.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100억 명 정도가 될 건데, 이쯤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비하는 식량의 60%를 더 만들어야 이 인류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식량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파밍 테크닉으로서는 지금의 그런 미래의 식량을 공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푸드와 아그리컬처, 그러니까 농사나 뭐 농업 쪽 아니면 뭐 식량 쪽의 그런 섹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퀀텀 컴퓨팅을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볼게요.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이런 질소 화합물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를 태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뭐죠? 결과적으로 공기 오염도 될 것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겠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퀀텀 컴퓨팅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질소 산화물을 만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덜 석탄 연료를 떼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CO2 에미션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퀀텀의 이런 컴퓨팅 능력이 그 비료에 들어가는 질소 산화물을 만드는데 조금 더 약간 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enabling biochemical experts to better decipher how,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좀 그렇죠. 어쨌든 여기 지금 이 비료를 만들 때, 이런 질소를 만들 때 이 질소에서 생기는 그런 분자 구조의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생기는지 약간 해독을 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로 해독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료를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싸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요 글의 지금 요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약간 에너지 인텐시브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석탄 연료를 떼서 지금 이런 질소를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석탄을 덜 떼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 환경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일단 석탄 연료를 덜 떼니까 이거를 만들 때 cost of providing food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식량을 제공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이 이제 이런 식량 빈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DG 3는 뭐냐면요, Good Health and Well-be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인류의 건강과 관련된 거죠. 여기 보시면 Faster and Cheaper Drug Development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런 의약품을 만들 수가 있다, 합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월드 헬스, 또 우리가 잘 아는 WHO죠. 그러니까 세계
건강보건기구인가? 아무튼 그 기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1 out of 10이요. 10개 중에 1개의 메디컬 프로덕트스가 굉장히 지금 공급량이 낮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래킹 부족하고 하나는 counterfeit이다. 그러니까 약간 가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substandard drug, 그러니까 기준에 못 미치는 굉장히 저급한 의약품이 이런 지금 사람들의 그런 sickness를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질병을 더 길게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돈을 낭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까지도 파괴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뭐랄까요, 의약품의 남용이 사람들을 죽이고 약간 더 심각하게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런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또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traditional drug discovery,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약을 개발하고 이제 개발하고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complex, 복잡하고 lengthy,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퀀텀 컴퓨팅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런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최소화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expensive and time consuming in vitro testing, 그러니까 이 시약이 나오면 이 시약을 사람들한테 이제 투여를 하기 전에 동물들한테 먼저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확 획기적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약을 만드는 속도가, 약을 만드는 개발 그런 기간이 단축이 되고, 그러므로 그런 성공적인 약이 나올 수 있는데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퀀텀 컴퓨터가 may not only help the world solve complex health problem, 그러니까 이런 퀀텀 컴퓨터가 이런 건강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SDG3,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과 그런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드러그 리서치와 디벨롭먼트 efforts toward, 그러니까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SDG3의 이제 퀀텀 컴퓨팅의 유용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볼게요. SDG6, 클린 워터와 세니테이션이에요. 지금 우리가 테레비를 보면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그런 위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들을 어쩌면 퀀텀 컴퓨팅이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끗한 물과 이런 위생 관련된, 세니테이션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에센셜하다,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데 굉장히 좀 당연히 깨끗한 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깨끗한 물이. 그렇죠. 그럼 다들 인정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글로벌 워터 앤 세니테이션 프로블럼,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런 물, 그다음에 그런 위생과 관련된 문제들이 수백만 명의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n 2020 리포트, 그러니까 2020년에 나온 그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글로벌 워밍이 있죠. 온난화, 그런 게 지금 플러드, 그러니까 홍수, 그다음에 가뭄 같은 거를 계속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동시에 지금 여기 여러분 A, B, C, D, E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자, 그리고 지금 워터 스트레스, 그러니까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이 되면서 그런 도시의 물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압박을 또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emergency of
메가시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도시의 그런 부상들 이렇게 나타남으로 해서 또 여기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워터그리드,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에 대한 그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물 부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퀀텀 컴퓨팅이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퀀텀 컴퓨팅의 발전, 그 다음에 이 molecular simulation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자 단위에서의 그런 뭐랄까 시뮬레이션, 그런 실험들이 결과적으로 워터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물 부족한 그런 현상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더불어서 워터 퓨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이제 퓨리파이, 그러니까 정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멤브레인 있죠. 그런 필터링, 그런 막에 대한 기술을 또 퀀텀 컴퓨팅이 약간 좀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또 있어요. Quantum computers could also accelerate the use of heterogeneous catalyst. 그러니까 약간 여기 보시면 그 퀀텀 컴퓨팅이 약간 그런 촉매제 개발을 조금 더 이끌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동차에서 이런 오염 물질이 나오는데, 이런 화학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 요소수를 넣어서 약간 오염 물질을 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런 그런 촉매제를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촉매제를 개발을 해서 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toxic material,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non-toxic products, 그러니까 독성이 아니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촉매 물질 역시 퀀텀 컴퓨팅으로 만들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퀀텀 컴퓨팅의 개발이 물 부족 사태를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뭐냐면요. 에너지 빈곤, 그러니까 전기 빈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에너지 빈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보면, 자, 이 에너지 빈곤은 뭐냐면요. 사실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과 아니면 산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이겠죠. 그런 인도나 중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20의 에너지 전환 워킹 그룹에 따르면 지금 이 에너지 퍼버티, 그러니까 에너지 빈곤이 언제 나타나냐, 뭐냐면 그런 그 국내에 그런 에너지 니즈,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불을 켜고 요리를 하고 가열을 하고 더운 곳을 차갑게 하고, 아니면 뭐 사람들끼리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모자라게 되는 것을 바로 에너지 퍼버티라고 한다. 에너지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뭘 야기하냐면요. 에너지 서비스의 그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결핍을 초래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에너지 쇼티지를 견디면서 살고 있다.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전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죠. 우리한테 사실 와닿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면 세계 구석구석을 보면 수백만 명이 지금 이 에너지 퍼버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in addition, 또 추가적으로 보면 글로벌 에너지 디맨드, 글로벌한 그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뭐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의 그런 곳에서 특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전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SDG 7의 목표는 뭐냐면요. Universalized chip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릴라이어블,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된 믿을 수 있는 전기를 공급을 하는 게 2030년까지 이게 바로 그 UN 서스테이너블 그 SDG의 디벨롭먼트 그 꼴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SDG 7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완전히 이제 구축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클라이밋 베네핏, 그러니까 기후적으로도 약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 부족, 이것을 어떻게 퀀텀 컴퓨팅이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퀀텀 컴퓨터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Decentralized Energy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에너지 시스템을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마이크로그리드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은 곳에서 소규모의 전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구석구석 전기를 배분하는 그런 디센트럴라이즈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퀀텀 컴퓨팅이 이러한 복잡한 전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면요, 이런 파워 플랜트, 그러니까 발전소, 아니면 굉장히 큰 윈드 터빈스, 그러니까 그 풍력 발전소에 들어간 굉장히 큰 터빈 엔진이 있죠. 이런 거, 아니면 뭐 다이나믹 히팅,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지? 어쨌든 이런 복잡한 문제들까지도 퀀텀 컴퓨팅의 그런 계산 속도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하게 이런 옵티마이즈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소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이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그런 발전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DER이라고 나오는데 Distributed Energy System이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구상하고 약간 좀 구축할 수 있는데 퀀텀 컴퓨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이런 슈퍼컴퓨터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되나 라는 생각은 살짝 의구심은 들었지만, 어쨌든 퀀텀 컴퓨팅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에너지 부족한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에너지 시큐리티. 이게 지금 에너지 보안,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만약에 전쟁 나면 발전소부터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돌아가게 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에너지 시큐리티도 퀀텀 컴퓨팅이 약간 조금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에너지 시큐리티가 굉장히 큰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예를 들면 사이버 스레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킹 같은 거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퀀텀 컴퓨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퀀텀 컴퓨팅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암호화폐가 깨지느냐 마느냐 그런 게 약간 사이버 시큐리티 쪽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쪽이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기반 시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큐리티 시스템을 퀀텀 컴퓨팅이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나옵니다. 퀀텀 컴퓨테이션 테크닉이 뭘 또 발전시키냐면요, better batteries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직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 것들에도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가속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지금 현대와랑도 이걸 계약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죠. 약간 이것도 이런 거의 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인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그런 퀀텀 컴퓨팅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본 게 뭐냐면, 일단 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뭐냐면 물을 깨끗하게 하고 약간 지구상의 위생적인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로 퀀텀 컴퓨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약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량 생산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들을 퀀텀 컴퓨팅이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아마 반박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이온큐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투자자라면 이런 아이온큐를 조금 더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